부활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희망 내일 키움 통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희망 내일 키움 통장이라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안에 뭐 이제 청년저축 통장 뭐 이런 거나 내일 채움 공제. 근데 그때그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름은 희망 내일 키움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뭐 이런 자산 형성하는데 이제 정부랑 뭐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왜 주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수급 가구 또는 비수급 가구기는 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뭐 빈곤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저소득층, 빈곤층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중위소득을 항상 기준으로 하는데 이 중위소득에서 조금 못 미치거나 아니면 뭐 소득이 고소득이 아니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주택시장,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강남에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 매월 100만 원을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모아봤자 1억 2천 정도, 아니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10년을 모아야지 거의 1억, 뭐 1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100년을 모아야 12억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건데 100년 동안 그 아파트 가격은 또 그대로 있을까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굉장히 어렵고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랑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데 도와주는 사업인데 본인이 의지만 보인다라고 하면 정부와 각종 지자체에서 플러스 알파로 도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요. 희망 키움 통장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따로따로예요. 1 따로, 2 따로. 그다음에 내일 키움 통장이라고 있고 청년 통장은 2개가 있습니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대부분의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뒤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확인이 편하실 겁니다. 희망 키움 통장 원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라고 첫 번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 최대 저축 금액도 이제 크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대 10만 원까지 저축을 하고요. 정부에서 최대 66만 3천 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또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한 달에 2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최대 플러스 알파 360만 원 포함해서 최대 2,819만 원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계산 한번 해볼까요? 360만 원. 저는 10만 원씩 3년 내는 거니까 360만 원 냈는데 이자만 240, 뭐 5만 원? 네,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2,4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수익률로 따지면 3년 만에 7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이에요. 그럼 저희가 뭐 최근 들어서 뭐 가상 화폐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근데 그 많이 몰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아니면 내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이때 아니면 내가 기회가 없겠구나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갔는데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해도 7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키움 통장 2 같은 경우는 720만 원 플러스 이자, 내일 키움 통장 같은 경우는 원금 포함해서도 또 최대 2,300만 원. 그러니까 수익률이 대부분 200%, 300%, 400%가 넘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3년 동안 우리가 납입만 하게 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3년 동안 360만 원 아니면 720만 원만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 정해진 이자를 무조건 받는데 그 정해진 이자의 수익률이 내 원금 대비하면 뭐 300%, 400%, 최대 700% 이상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뭐 가장 첫 번째는 희망키움 통장 1과 2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저축을 하시면 정부 지원금을 플러스 알파로 준다라는 건데 1과 2는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40에서 60% 사이다. 그다음에 아니면 소득 인정.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생계 의료 수급 가구랑 그냥 일반적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이거는 키움 통장 원입니다.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는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최대 확정 금리로 3.3%를 줍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정부 지원금에다가 이자도 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10만 원씩 낸 거를 3년치를 연 3.3%.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전국은행연합회나 뭐 저축은행 중앙회나 각종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아무리 세해 전 금리라고 해도 2% 넘어가는 데 없습니다. 대부분 1%고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인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따르면 뭐 이자율로만 따지더라도 뭐 1% 잡아도 최대 남들보다 3.3%는 아니 3.3배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키움 통장 2인데 마찬가지로 3.3%를 줍니다. 근데 키움 통장 2 같은 경우는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나옵니다. 뭐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현재 돈을 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40에서 60% 사이인 생계나 의료, 수급 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예상 금액 계산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가 5만 원, 10만 원, 저는 이제 10만 원을 선택하는 걸로 했죠. 10만 원하고 가구 수별로 또 달라요. 기준 금액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최대 7인 가구까지 금액이 다 다른데 제가 이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10만 원을 하면요. 정부에서 23만 9천 원을 더 줍니다. 더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하면 매월 239%의 수익률을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매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앞에서 제가 뭐 백을 한번 해볼까요? 최대 연 3.3%를 더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은 정부가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1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총 36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매월 23만 9천 원씩 정부가 또 같이 납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 36개월 뒤에는 1220만 4천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360만 원을 냈는데 나는 1200만 원 받는 거니까 이자가 800이 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아까 그 소득 기준에 항상 보면 중위소득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중위소득의 기준은 1인 가구와 최대 7인 가구까지 다른데 1인 가구의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180만 원 정도 됐대요. 두 명이 돈을 번다 그럼 300이고요. 세 명이 돈을 번다 그럼 390만 원 정도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소득 기준 하한과 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방금 전에 원에 해당이 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조금 어렵게 알바를 한다거나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은 어디서 하냐면요. 해당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하시면은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가입 기간에 보시면 무조건 3년짜리예요. 3년 동안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매월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정해진 금액을 불입을 해야지 만기 일에 일시로 지급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중간에 뭐 이제 꼭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이제 조건이 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하다가 갑자기 나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부 지원금은 거의 못 받는다. 그냥 이자만 받는다. 그것도 이제 중간에 해지했으니까 연 3.3%가 아니라 조금 또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움 통장 2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다르죠. 생계 의료 급여라는 단어가 빠졌고요. 그냥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1인 가구는 180만 원 정도인데 제가 가입할 때는 180만 원 이내여야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3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소득이 오를 수 있잖아요. 이 소득 상한 금액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중위소득은 가입할 때 기준이고요. 가입 기준의 소득 하한과 유지 기준의 소득 상한은 여기 써 있죠. 네, 최소 91만 3천 원은 넘어야 되고 반대로 최대 278만 원 이하를 받아야지 이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활근로사업단,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활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에다가 그다음에 내일 키움 장려금에다가 그다음에 수익금에다가 정부에서 또 장려금을 또 준다. 총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 거 빼고 하면 세 가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냥 금리는 이제 3.3%예요. 내가 내는 돈에. 그리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시장 진입형도 있고 서비스형도 있고 내일 근로장려금도 있고 수익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그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교육받고 카드하고 이런 데도 보면 거기 가서 고용센터를 통해서 가면은 이런 자활근로에 해당이 되시는데 신청해 드릴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꼭 신청을 하라고요 말씀을 드리세요.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자활근로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 키움 통장에 가입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가 10만 원을 은행에 저축을 분명히 하실 텐데 이걸 은행에 그냥 저축하는 거랑 내일 키움 통장을 통해서 10만 원을 저축하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첫 번째, 금리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 수익금과 장려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들을 혜택을 받냐, 못 받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은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새는 대부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다 가시라고 하세요. 주민센터 가서 상담 신청하고 나면은요,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활 지원 계획이라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 교육을 받고 나면은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러면 네가 받는 돈의 월급에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에 네가 선택을 해봐. 그러면 그 저축 금액을 3년 동안 네가 꾸준히 내면 우리가 정부 지원금이랑 여러 가지 장려금이랑 뭐 여러 가지 수익금에 대해서 너한테 추가로 줄 거야.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상 금액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10만 원 정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이런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20만 원을 매월 저축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뭐 이제 뭐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상담할 때 이미 이제 골라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시장 진입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낸 10만 원에 이 내일 키움 장려금에서 10만 원을 주고요. 정부에서 또 10만 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36개월 냈으니까 저는 360만 원 냈는데 지원금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720만 원이 이자인 거예요. 수익률로 따지면 3년 동안 저는 200%의 수익 플러스 알파 3.3이 난 겁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뭐 주민센터 앞에서는 대부분 주민센터였지만 지금은 지역 자활센터라고 또 검색을 하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내시고 만기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청년들이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청년 희망키움 통장이나 뒤에서 얘기하는 또 청년 저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청년들이 돈을 버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정규직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반에 소득이 많지도 않고요. 하지만 생활비는 점점점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고 뭔가 결혼을 포기하고 주택 사는 걸 포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고자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년의 기준은 15세부터 39세 이하입니다. 네, 저는 청년이 아니네요. 근데 이제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보시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꼭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도 나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내가 10만 원 내면 장려금 받아서 나중에 3년 뒤에 몰아서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소득 인정 금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다. 이것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 예상 금액 클릭하십시오. 네, 그러면 금액이 대충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얼마를 입력을 했냐면 200만 원 입력했어요. 네. 내가 200만 원을 입력했는데 그래도 최대 52만 3천 원을 지원받아서 나는 360만 원 냈는데 최대 2242만 8천 원 지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360 빼볼까요? 네. 거의 1,900만 원 가까이를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안내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야 그래도 내가 세금을 그래도 일정 부분 내는데 내가 그래도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도 알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때도 복지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경쟁률이 치열해요. 정부에서 무작정 많은 금액을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 기준일이 있고요. 거기에서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지원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최대한 그 신청 일자들은 미리 통지가 되니까 확인을 하시고 꼭 초과 뭐 신청해라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대 뭐 얘는 또 3.5%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준다라는 거고 아까 중위소득과 가입 기준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 범위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 3년 동안 이 범위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 전혀 뭐 이렇게 귀책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대로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를 꼭 해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의 희망까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자주 하는 질문들도 이제 그 사이트 요 앞에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은 뭐 각각 신청하는 방법, 지원 자격, 그다음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다음에 신청할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까지 사이트까지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뭐 중복적인 것들도 있어서 대표적인 질문들을 뽑아서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또 여기서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걸 제가 몇 개 뽑았는데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1인 가구 신청자인데 이제 신용 불량자인 경우가 의외로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뭐 다른 가족 뭐 예를 들면 형제 자매나 아니면 친척의 명의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은 안 됩니다. 예, 가능하지는 않고요. 내가 돈을 버는데 신용 불량자이다. 라고 해도 이제 이거는 1인 가구는 해당이 안 되고 2인 가구 이상이겠죠. 그러면 다른 가구원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불가능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안타깝게도 회복하시고 다시 신청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겠죠.
보장 가구.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아까 15세부터 39세가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년이 뭐 저도 여동생이 하나 있으니까 뭐 저는 청년이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뭐 39이라고 치고 그럼 제 여동생은 또 30 중반이니까 둘 다 청년에 해당이 되니까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안타깝게도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거라 청년저축계좌는 가구당 한 명만 지원이 된다라는 사실.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첫째를 몰아줄 거냐, 둘째를 몰아줄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희망 키움 가입 대상자 가구에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무슨 말이냐면 나도 청년이긴 하지만 우리 집이 부모님이 내일 키움 통장을 가입해서 이미 불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나도 또 할 수 있어요 이 말이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랑 내일 키움 통장은요. 가구의 자산 형성 사업이 아니고요. 개인의 자산 형성 사업이에요. 개인의. 그래서 따로따로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그 아까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라고만 하면 누구든지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그 사이트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아까 자산 뭐 그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방문을 하셔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금융권을 가면 사실은 이자율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기 귀찮아. 시간 들여야 돼. 거기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또 돌아다녀야 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저희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저희 어플이나 각종 뭐 광고, 대출 전화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오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편하니까 서류 안 보내도 되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편한 만큼 굉장히 많은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봤자 그 이자 갚다가 끝나요. 굉장히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쓰지 않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지출인 거죠.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귀찮고 하더라도 각종 이런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각종 주민센터나 아니면 각종 정부 사업 사이트나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도 하고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발품을 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제가 돈을 모으는데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사이트 아까 그냥 뭐 네이버에다가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뭐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자활근로 사업이 뭔지, 내일 키움 통장은 뭔지, 희망 키움 통장 1, 2는 또 뭔지, 나는 어떤 혜택 사항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로 그냥 딱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본인에게 맞는지 아니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라는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